아니 그건 너 생각이고 물어보라고 항상 얘기하잖아. 잘하라고. 열심히는 필요 없어. 규모가 좀 커지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부모가 될 수는 없잖아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줄 의무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애티튜드는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고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직원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브랜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 브랜드를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걸 다시 리셋하는 그 과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뭐 쫓아주시나요? 못 쫓아오면 say goodbye, bye, 짜이젠 해야죠 빨리. 영업하는 직원들한테도 그래요. 그냥 도저히 못하겠으면은 가방 싸고 가야지 뭐 어쩌겠냐고. 여기가 대표님 일하시는 곳인가요? 네, 제가 일하는 공간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출근하시고 나시면 뭐 하세요? 출근하면 자리에 앉아서 업무 정리를 하고 만약에 이제 컨펌을 게 있으면 담당자들 불러서 뭐 컨펌 해주거나 지시 내리거나 네. 그렇게 이제 업무를 시작하죠. 아유 앉으세요. 볼로냐 담당이라고 그러시던데 피디님이 얘네 언제 받을 거야? 아니 파트너스가 돼야지 스폰서가 따로 별도로 내는 거야? 같이 동시에 안 돼? 아니 그건 너 생각이고 물어보라고.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지금 돈을 7월달에 내놨는데 항상 얘기하잖아. 잘하라고. 열심히는 필요 없어. 고생했어.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방금 이렇게 회의하시는 모습 봤는데 약간 시베리아 벌까 생각나는데 저는 되게 훈훈하지 않았나요? 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대표님? 왜냐면 내년부터 우리 회사를 끌고 나갈 직원들이기 때문에 예. 타이트하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저 정 되게 많아요. 대표님이랑 미팅하실 때 상처받으시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대표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저희가 또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다짐되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거나 뭐 하진 않고요. 그것도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더 효율적으로 업무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이랑 이제 업무 진행할 때 워낙 밀어붙이시고 강한 스타일이셔서 언행에 좀 많이 상처받는 분들 많으시고 힘들어하세요 많이들. 대표님, 직원들 사이에서 대표님이 정이 없는 것 같다, 차갑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인가요? 직원들하고 거의 얘기를 안 해요. 저희 이제 사무실 구조가 입구 쪽에서 딱 들어오면 아예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메인으로 사용하는 곳, 제가 있는 공간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나와 있어도 직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긴 한데 제가 좀 소리를 자주 지르니까 항상 찾아오는 직원들은 찾아와요. 창업이 9년차, 10년차 접어드는데 좀 작게 시작했다가 이제 규모가 좀 커지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요. 근로기준법 뭐 그런 것들, 고용법들이 너무 타이트하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정을 이렇게 줬다가 그 직원들이 그걸 악용하고 나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적인 감정이 직장의 공간에서는 안 섞이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직원들하고 적당한 거리두기가 된 거죠. 근데 예전에는 정이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옛날에는 2명이서 창업을 하고 일 자체가 이제 홈쇼핑이 거의 베이스다 보니까 주말, 낮, 밤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보다 더 자주 보고 항상 같이 있고 바람 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차 몰고 나가서 이제 바람 쐬고 그게 이제 한 5명 정도까지는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얘기들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사생활 같은 게 다 공유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의 365일을 가장 잘하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10명이 딱 지나져 버리면 서로 이제 성향 파악하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고 하나하나 그렇게 세심하게 챙기지를 못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규모가 커지는 것만큼 시스템화되는 것 같아요. 직원을 대하는 저의 태도라든지 직원들도 저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일적으로 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뭘 터득한 거죠. 직원들은 그냥 계약 관계의 존재들이다. 제가 부모가 될 수는 없잖아요. 월급을 주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받는 사람이니까 받는 만큼 일을 해줘야 된다. 그게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조직에서는 저런 걸로도 그냥 고가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조직이 되어버린 거죠. 커진 만큼 그 위치에 맞게끔 포지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일을 해주는 직원 입장에서는 항상 좀 자기가 덜 받는다고 생각할 거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나는 이 친구한테 이 정도의 능력만큼은 페이를 한다라고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갭 차이는 항상 있겠죠. 그런 것들이 객관화될 수 있는 게 근로계약서인 것 같아요. 저도 평가를 하는 입장이지만 저도 평가를 받아요. 직원들한테. 뭔가 정확한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이 많고 사고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철저한 계약관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부모가 아니에요. 그 친구들을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줄 의무가 없어요. 그 친구들이 일한 만큼 저는 돈만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너한테 이만큼 돈을 줬으면 너는 이만큼 일을 해줘야 돼. 그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철저한 계약관계가 아니고서는 형성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럼 직원들은 대표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직원들은 일단 저를 멀리하죠. 최대한 안 부딪히면 좋은. 그래서 잘 안 나타나요. 직원들 앞에. 근무 시간 8시간 근무지만 8시간을 오롯이 근무에만 쓰는 직원이 있을까? 가끔 소소한 일탈 같은 거. 가끔 쇼핑도 갑자기 확 들어와서 근데 내가 보고 있으면 그거 못 하잖아요. 그냥 저는 최대한 직원들 앞에는 좀 안 나타나주는 그런 정도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봐요. 적당한 거리두기. 그렇다고 멀리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집 같은 그 울타리 안에 같이 있으면 간단히 스캔을 해도 그 친구들의 컨디션이나 그 친구들의 어떤 상황 같은 거를 캐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매너, 배려, 애티튜드 가장 중요합니다. 의지하면서 사람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건데 조직에서 본인만의 스타일로 생활할 수가 없어요. 화장실을 이용할 때 마찬가지. 가장 개인적인 공간이면서도 가장 남을 배려를 해줘야 되는 공간이에요. 화장지를 썼을 때 기본적으로 내가 쓰고 나서 다음 사람이 쓸 수 있는 것만큼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고 옆에 예비 화장지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배려조차가 없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과연 조직에서만 그러는 걸까? 집에서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저는 그것만큼은 항상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밥을 같이 먹고 하는 사람들끼리의 그런 매너가 없다고 하면 저는 그런 직원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랑 완전 정반대의 직원. 가장 오래된 직원이 한 15년 정도 된 친구인데 저랑 딱 반대 성향이에요. 저는 성격이 되게 조급하고 불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유하고 끈기 있고 약간 슬로우? 일을 바라보는 관점은 한 곳을 향해서 보는 것 같긴 한데 그 과정이 좀 달라요. 저의 불같은 성미를 좀 눌러줄 수 있는, 한마디로 옆에서 정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저희가 있지 않았나 싶은 정도로 그 친구의 역할이나 롤은 정말 대단해요. 책임감이라는 게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일에 대한 미션이죠. 수행을 완료하는 것도 책임감의 하나고 일을 하다 보면 실수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고를 책임지는 것도 책임감이에요. 근데 이건 사람의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고가 났을 때 즉각 보고를 안 하고 뭉개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원들 중에서도. 그러면 정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시간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굉장히 붉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항상 있거든요. 본인이 끝까지 무마를 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고 하면 즉각 보고를 해야 되는 것도 일종의 책임감이고 그리고 그 위치에 대한 책임도 있어요. 직급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밑에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까지 막아주고 감싸줘야 되는 게 관리자의 일이에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같이 한 거예요. 그 조직에 있었을 때. 그게 그 사람이 그 위치에서 해야 되는 책임인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직원들은 저는 정말 짜이젠하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과도기예요. 외부에서 봤을 때 200억대 회사? 작은 조직은 아니겠지만 저희는 여기서 안주할 수가 없어요. 저의 꿈은 1조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빠른 은퇴. 그게 제 꿈이에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정말 거리두기는 필수입니다.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젊은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마인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본인 것들을 딱딱딱 하면서 남한테 피해 안 줘요. 남이 자기 거에 대해서 간섭하는 거 싫어하겠지만 그만큼 본인도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상처 주는 행동을 덜 해요. 그게 저는 일종의 배려인 것 같아요. 서로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적인 그런 애티튜드는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고 일터에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기본 마인드고요. 그리고 본인이 선택한 일이잖아요. 직장 본인이 고르잖아요. 저희도 직원을 고르지만 직원도 저희를 골라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본인이 골라준 거에 대해서 아까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터 나왔으면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완수를 해야 된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메모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본인이 아침에 와서 그날 해야 될 일들을 다 적어서 그날 한 거는 지우고 그날 해야 된 건데 못했을 경우 그 다음날로 다시 연결해서 하면 시간 관리도 되게 잘 될 거고 일을 놓치는 게 훨씬 더 적은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좀 메모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너무 자기 머리를 믿지 마라. 자의적인 판단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회사 생활에서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객관화되게끔 메모를 해서 하나하나 관리하는 습관.
코드가 맞아야 되겠죠. 분위기잖아요. 직장이라는 게. 어떤 친구들은 정말 내향적인데 직장 분위기가 텐션업 되고 막 하면 본인이 못 어울려요. 제가 직원들을 고를 때 가장 이제 보는 게 분위기예요. 직원들을 봤을 때 이제 나오는 아우라 컬러가 있어요. 그레이 색깔 제일 싫어합니다. 약간 우중충하고 우울한 그런 분위기를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무게감 있는 것과는 좀 다른 느낌? 일에 대해서 만족도가 있어서 제가 뽑을 때는 있어요. 근데 저 친구 조금만 밝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 그 친구는 영락없이 1년을 못 버티더라고요. 코드가 맞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 잘하는 사람 뭐 간단하죠. 성과가 있으면 됩니다. 숫자로 통장에 돈 찍어주는 가장 사랑스러운 직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다 주는 직원이 될 수 있을까요? 영업을 잘하면 되죠. 영업이라는 게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하는 거잖아요. 아이템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아이템을 갖다가 이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혹하게 홀려야 돼요. 홀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홀릴 줄 아는 직원들이 영업을 잘해요. 박람회를 저희가 이제 1년에 10몇 번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앉아서 이제 홀딩에 있는 상태고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찾아온다는 거는 약간의 관심이라도 있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 부스를. 근데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을 정말 관심 1도 없게 만들어서 보내는 직원을 제가 봤어요. 그 친구가 한마디로 영업 성향이 아니었던 거예요. 페이퍼는 진짜 기똥차게 잘 써요. 영업은 상대를 만나야 되잖아요. 사람과 계속 교류를 해가지고 접점을 찾아서 그 친구한테 우리 제품을 어필해서 사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면은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빨리 보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즐기면서 일해라. 어차피 해야 돼요. 불만을 가져도 해야 되는 일이고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일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 나는 그만큼 페이를 하기 때문에 그 친구는 페이를 받는 만큼 회사에서는 일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 저는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직원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즐겁게 잘하자. 즐겼으면 좋겠어요, 일을. 왜냐면 저는 일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 내가 내 일을 하면서 목표의식이 생기잖아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미션 하나씩 깨는 거, 퍼즐 같은 경우도 한 단계 깨고 나면 그 다음 단계 가고 그 다음 단계 깨야 그 다음 단계를 가듯이 자기가 뭔가 이제 목표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과장 달았다가 차장 가고 차장 갔다가 부장 가고 부장 갔다가 나 임원도 한번 돼볼래. 그런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장 깨기 같은 그런 거 하나하나 깨나가면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